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드십니까? 혹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뜨끈한 국물 말아서 든든하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수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잠자고 있는 췌장을 깨워 채찍질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2세 박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아주 점잖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제 책상 위에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수첩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잰 혈당 수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사는데 저는 먹고 싶은 믹스커피 한 잔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약 먹고 매일 10,000보씩 걷는데 도대체 왜 제 당화혈색소는 8점이 넘는 겁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박 선생님처럼 답답하고 억울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건지 야속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식단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범인은 바로 박 선생님이 가장 건강하다고 믿었던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마다 갓 지은 밥에 찌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입에는 즐겁고 마음에는 위로가 되는 밥상이지만 당뇨 환자의 혈관에는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당뇨 환자가 무려 6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혈당 조절에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 7명은 박 선생님처럼 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계십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끈적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아서 심장이 멈추거나 눈이 멀고 결국에는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뇨는 평생 약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방법만 살짝 바꾸면 약 없이도 얼마든지 혈당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방해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박 선생님은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 손을 잡고 오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약초를 다려 드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있는 밥솥과 냉장고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의 온도만 바꿔도, 그리고 밥 먹기 전에 딱 하나만 마셔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의학 논문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의사들도 밥 먹을 때 몰래 실천한다는 특급 비밀 3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쉽고 명쾌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아하, 그래서 내 혈당이 안 떨어졌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야 저도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는 박 선생님이 10년 동안 먹던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법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혈관에 설탕물을 들이붓게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갓 지은 밥, 제발 그만 드십시오. 대신 밥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서 드십시오. 방탄조끼? 밥에 무슨 옷을 입히라는 말이냐 하실 텐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에 밥을 지으셨으면 따뜻할 때 바로 드시지 말고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딱 12시간만 넣어 두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1분만 데워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물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따뜻한 밥은 단순 전분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소화 효소가 달려들어 순식간에 분해해버립니다. 밥알이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설탕 덩어리로 변해서 피 속으로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로켓처럼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밥을 냉장고인 1도에서 4도 사이에 보관했다가 꺼내면 밥알의 구조가 촘촘하게 바뀝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밥알이 튼튼한 방탄조끼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방탄조끼를 입은 밥은 우리 소화 효소가 아무리 공격해도 뚫리지가 않습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는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혈당은 아주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2015년 스리랑카의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밥을 냉장고에 12시간 보관했다가 데워 먹었더니 저항성 전분이 평소보다 최대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냉동실이 아니라 반드시 냉장실이어야 합니다. 밥을 얼리면 이 방탄조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데울 때는 너무 뜨겁게 펄펄 끓이지 마십시오. 미지근할 정도로 1분만 데워야 방탄조끼가 녹지 않고 유지됩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밥상 차리기 전에 톨게이트 직원을 먼저 배치하십시오. 바로 식초, 물입니다. 밥 드시기 딱 15분 전 물 1컵 200ml에 사과 식초 1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꽉 막혀서 난리가 나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혈당 교통정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위장 입구에서 깐깐한 톨게이트 직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식초를 드시고 밥을 드시면 이 아세트산이 위장에서 음식을 붙잡고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자, 한 번에 지나가지 마시고 한 분씩 천천히 지나가세요 하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고 당연히 혈당 스파이크가 올 틈이 없습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에 식초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31%나 낮았다고 합니다. 31%면 약 하나를 먹은 것과 맞먹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엔 속 쓰리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니 속도 편하고 소화도 더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 원액을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도가 타들어갑니다.
반드시 물 한 컵에 섞으시고 치아가 산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2가지. 첫째, 밥은 냉장고에서 하룻밤 재워 방탄조끼를 입힌 뒤 미지근하게 데워 먹는다. 둘째, 식사 15분 전 톨게이트 직원인 식초 물 한 잔을 마셔 혈당의 속도를 늦춘다. 이 2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췌장은 아이고 주인님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하고 춤을 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도 중요하지만 반찬은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밥 한 숟가락 듬뿍 뜨고 그 위에 짭짤한 반찬 올려서 드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평생 살 안 찌고 혈당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 그 순서의 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딱 한 번만 보내주시면 그분의 건강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함께 건강하면 기쁨이 2배가 되니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찬밥과 식초, 물, 이 2가지는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략을 짤 차례입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순서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당은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박 선생님이 가장 놀라워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원장님, 저는 먹는 양을 크게 줄이지도 않았는데 순서만 바꿨다고 이렇게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을 더하시면 여러분의 혈관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3번째 솔루션입니다. 아침 식탁의 주연 배우를 바꾸십시오. 밥은 조연으로 내리고 단백질을 주연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박 선생님은 원래 아침에 밥 한 공기에 국, 김치 위주로 드셨습니다. 탄수화물이 70%가 넘는 식단이었죠. 저는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밥은 딱 반 공기만 드십시오. 대신 계란 2개를 삶으시고 두부 반모를 데쳐서 드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탄수화물은 장작불과 같아서 금방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집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금방 배가 고파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은은한 숯불과 같습니다.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연구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아침에 단백질 위주로 먹게 하고 B그룹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게 했습니다. 3개월 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백질을 챙겨 먹은 A그룹은 공복 혈당이 무려 3배나 더 많이 떨어졌고 체중도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들어온 단백질이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대사 스위치를 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는 밥 공기 크기를 줄이시고 그 빈자리를 삶은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로 채우십시오. 4번째 솔루션입니다. 장 속에 끈끈이 그물을 설치하십시오. 바로 귀리를 드시는 겁니다. 귀리는 미국 타인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자 미국 FDA가 심장병 예방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곡물입니다. 하지만 아무 귀리나 드시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달달한 가루 타입의 인스턴트 오트밀은 설탕 범벅입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압착 귀리나 자른 귀리라고 적힌 거칠거칠한 통 귀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보석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물을 만나 끈적끈적한 젤리처럼 변합니다. 마치 끈끈이 그물처럼 변하는 거죠. 이 끈적한 그물이 장벽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먹은 당분이 혈관으로 빨리 흡수되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둡니다. 천연 인슐린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밥을 지으실 때 이 귀리를 50g 정도 섞어서 잡곡밥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칠어서 먹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꼭꼭 씹어 드시니 오히려 고소하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귀리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밥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만 넣으시고 배가 괜찮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5번째 솔루션입니다. 위장에서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펼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먹는 순서만 바꿔서 혈당이 달릴 수 없게 길을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 단, 탄.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를 철칙으로 지키십시오. 식탁에 앉으시면 제일 먼저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를 한 접시 싹 비우십시오. 이게 바로 고속도로에 투입된 느림보 트럭들입니다. 식이섬유라는 트럭들이 위장이라는 고속도로를 먼저 꽉 채우고 있으면 뒤따라 들어오는 밥, 탄수화물이라는 스포츠카가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길이 막혀서 절대 빨리 못 지나갑니다. 이 간단한 순서 바꾸기만으로 식후 혈당이 최대 7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밥이랑 반찬을 따로 먹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셔서 무조건 채소부터 다 드시고 난 뒤에 수저를 드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돈 한 푼 안 들고 혈당 잡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 솔루션. 아침 공복 혈당의 미스터리를 푸십시오. 원장님, 저는 저녁도 적게 먹고 운동도 했는데 왜 아침만 되면 혈당이 높습니까? 이런 분들 꼭 계시죠? 이럴 땐 딱 하루만 날을 잡아서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추고 혈당을 재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모기 효과입니다. 밤사이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비상금을 털듯이 간에서 당을 확 뿜어내는 겁니다. 만약 새벽 3시에 혈당이 낮다면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를 드셔서 밤사이 저혈당을 막아야 아침 혈당이 잡힙니다. 반대로 새벽 3시에도 혈당이 높다면 그건 새벽 현상입니다. 호르몬 때문이거나 전날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신 겁니다. 이때는 저녁 식사량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굶기만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냉장고 찬밥, 식초 물, 단백질 아침, 귀리 그물, 체단탄 순서, 그리고 새벽 3시 체크.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셨나요? 다 좋은데 이걸 하루에 어떻게 다 챙겨서 하지? 하고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이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하루 시간표를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피가 좋다던데 과일은 먹으면 안 되나? 하는 여러분의 궁금증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께 짜드린 하루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군대 작전 수행하듯이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침 6시 기상입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여십시오. 어제 저녁에 넣어둔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딱 1분만 돌려놓으십시오.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할 정도로만 데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침 7시 식사 준비입니다. 본격적인 식사 15분 전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물 200ml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빨대로 쭉 드십시오. 톨게이트 직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 15분 동안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15분 식사 시작입니다. 식탁 위에는 나물 반찬, 삶은 계란 2개, 두부 반모, 그리고 귀리가 섞인 찬밥 반 공기가 차려져 있습니다. 숟가락은 아직 들지 마십시오. 젓가락으로 나물부터 집으십시오. 천천히 씹어 넘기시고 그 다음 계란과 두부를 드십시오. 위장이 어느 정도 찼다 싶을 때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을 넘기셔야 합니다. 우리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려면 20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점심과 저녁도 똑같습니다. 외식하신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식당에 가셔도 공깃밥 나오면 뚜껑 열어서 한 김 식히십시오.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샐러드나 김치를 먼저 다 드시고 밥은 맨 마지막에 절반만 드시면 됩니다. 작은 약병에 식초를 담아 다니시면서 물에 타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박 선생님은 친구분들과 모임이 있어도 유난 떤다는 소리 들을까봐 몰래 식초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저녁 9시 잠들기 전입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저혈당이 와서 아침 혈당이 높은 분이라면 이때 우유 반잔이나 호두 2알 정도를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공복 상태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저를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가지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계피가 혈당에 좋다는데 계피물 끓여 먹어도 됩니까? 네,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인슐린이 제 할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조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싼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라는 품종입니다.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걸 장기간 많이 드시면 간에 독이 쌓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이나 전문 매장에서 실론 계피, 즉 스리랑카산 계피를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쿠마린 함량이 낮아서 안전합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티스푼으로 하루 반 스푼 정도만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계피는 보조일 뿐입니다. 식사법이 90점이라면 계피는 5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까? 사과 한쪽도 독입니까?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식사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죠? 그건 독약입니다. 밥 먹고 혈당이 꽉 찼는데 거기에 과당이라는 휘발유를 붓는 겁니다.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식사하기 30분 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십시오.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과일 껍질의 식이섬유가 뒤에 들어올 밥의 혈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건 갈아 마시는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다 파괴되고 설탕물만 남습니다. 그건 혈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반쪽, 배 한쪽, 식전에 껍질째 꼭꼭 씹어 드십시오. 자, 박 선생님의 하루 일과표와 계피 과일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특별한 운동선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72세 박 선생님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밥을 차갑게 먹는 것도 어색하고 식초물도 시큼해서 먹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버티십시오. 일주일 뒤에 혈당 측정기에 찍힌 숫자가 내려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용기가 생기신 분들은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 좋아요도 눌러주면서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3가지만큼은 꼭 새겨두시라고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밥 아래 방탄조끼를 입히고 위장에 톨게이트를 세우십시오. 오늘 저녁 갓 지은 밥은 드시지 마십시오. 한 공기 덜어서 냉장고에 12시간 넣어두셨다가 내일 아침에 1분만 데워 드십시오. 그리고 식탁에 앉기 15분 전 물 1컵에 식초 1숟가락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두 번째, 식탁의 주연을 바꾸고 고속도로 정체 작전을 쓰십시오. 아침에는 밥을 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계란과 두부 귀리로 채우십시오. 드실 때는 무조건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십시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혈당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꽉 잡아줄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록하십시오.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면 무조건 굶지 마시고 새벽 3시에 알람을 맞춰보십시오. 내 몸이 밤새 저혈당과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는지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처럼 수첩에 매일의 변화를 적으십시오. 눈에 보이면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 정성을 여러분 자신의 몸에 쏟아주십시오. 여러분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잔소리 같은 영상을 올리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오래오래 웃으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